엄마는 도대체 뭘 안다고 그러는 거야? 동훈아, 너 지금 어미한테 하는 말버릇이 그게 뭐니? 말버릇. 지금 그게 중요해요. 엄마가 정은 누나한테 한 말이 얼마나 모욕적인 줄 알아요? 내 집에까지 찾아와서 그런 식으로. 엄마가 그렇게 독선적인 사람인 줄 몰랐어요. 내 집이라고? 그 집은 우리가 내 결혼을 위해 마련해준. 그래서 뭐요? 그 집이 엄마 거니까 내 인생도 엄마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엄마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이런 후레자식이! 너 지금 제정신이야? 어디서 부모한테 그런 식으로 말대꾸를 해? 제정신이요. 아빠도 결국 똑같은 사람인 거 알아요. 33이나 된 아들을 아직도 어린애 취급하면서 내 인생은 전혀 신경 안 쓰고 체면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할 며느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너, 그 이혼녀랑 살겠다고 우리 부모를 이렇게 대하는 거니? 정신 차려. 이 미친놈아. 너 그 여자 감당할 수 있어? 애 딸린 이혼녀라고. 그 여자는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운 사람이야.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따스한 봄날의 오후, 문옥경 여사의 마음은 아들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봄바람에 흔들리는 커튼을 바라보며 33살이 된 아들의 앞날을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그녀는 늘 아들의 결혼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 이웃들의 자녀들이 하나둘 결혼하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여보, 동훈이가 벌써 33인데 아직도 여자친구 소식이 없네요. 그녀의 말에 남편은 신문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퇴직을 앞둔 남편의 주름진 얼굴에는 걱정의 그림자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내가 작년에 회사 근처 25평짜리 아파트도 미리 내어줬는데 대기업에 다니는 이동훈은 안정된 직장과 번듯한 집을 가지고 있었지만 3년째 그 넓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30이 되자마자 결혼을 독촉하며 아파트를 내어주었지만 그녀는 조금 다른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너무 서두르면 오히려 아들이 부담을 느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 기도를 다녀오는 그녀는 기도 시간마다 아들의 인연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교회 권사님들과 모일 때면 일의 자녀들 이야기가 나왔고 그때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아들의 때가 곧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녀의 마음속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동훈아, 주말에 시간 되면 좀 들러라.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직접적인 압박보다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65년을 살아오며 그녀가 배운 것은 조급해하면 오히려 일이 꼬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도 부모님의 강요에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었기에 아들에게는 최대한 편안한 마음을 주고 싶었습니다. 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아들의 답장을 받은 그녀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남편처럼 적극적으로 재촉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아들이 좋은 인연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는 간절한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동네 친구들은 벌써 손주 자랑을 하기 시작했고 그녀도 얼른 예쁜 며느리를 만나 손주를 안아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주말이 다가오자 그녀는 분주히 장을 보러 나섰습니다. 아들이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음식들을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그녀는 이번 만남에서 자연스럽게 아들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이웃들은 그녀에게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며 웃으며 인사를 건넸고 그녀는 아들이 온다는 말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거실을 비추는 동안
그녀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며 주말에 있을 아들과의 만남을 고대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벚꽃 나무에서 꽃이 피 흩날리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올해는 꼭 아들의 결혼식에서 예쁜 며느리의 손을 잡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혹시 그의 마음에 자리 잡은 특별한 누군가가 있는지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보았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자 그녀는 주말에 있을 아들과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둘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며 아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걱정과 기대가 함께 어우러져 있었고 봄날의 저녁은 그렇게 조용히 저물어 갔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평소처럼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그녀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반찬을 가지러 온 아들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장난스럽게 들어서던 아들의 얼굴에는 어딘가 모르게 긴장감이 서려 있었고 그녀는 모성의 직감으로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어쩐지 오늘은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엄마, 내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긴장된 목소리에서 평소와는 다른 무언가를 직감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것은 처음이었기에 그녀의 마음도 덩달아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내가 어떤 사람을 데려오면 엄마가 반대하실 것 같아서. 순간 그녀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지난 수년간 기다려왔던 순간이 드디어 온 것일까요? 그녀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며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아들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훈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됐어.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그녀의 따뜻한 말에 이동훈의 얼굴에서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침 집에 들어온 남편도 이 대화를 듣고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퇴근 후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던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밝아졌습니다. 아들, 내가 선택한 사람이면 우리가 뭐라 할 게 있겠니? 남편의 말에 아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의 결혼을 걱정하며 잠 못 이루던 부부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향하며 오늘 저녁은 특별히 아들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아들이 만난 사람에 대한 궁금증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들은 조심스럽게 자신이 만난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같은 회사의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는 것, 서로 알게 된 지는 6개월 정도 되었다는 것, 함께 점심을 먹으며 가까워졌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곧 만나게 될 예비 며느리에 대한 상상을 하며 가슴이 설렜습니다. 비록 아직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아들의 행복해 보이는 표정만으로도 그녀의 마음은 이미 그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과일을 먹으며 이동훈은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의 고향이 어디인지, 가족 관계는 어떤지, 어떤 성격인지 등을 이야기하는 아들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때로는 웃고 때로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돌아간 후 부부는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3살이 되도록 여자친구 한 번 소개하지 않던 아들이 드디어 결혼을 이야기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창밖의 달빛을 바라보며 예비 며느리를 처음 만날 그날을 상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드디어. 남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아들의 결혼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는 희망에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다가올 만남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생각하며 설레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처음 만남에서는 어떤 음식을 준비할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어떤 선물을 준비할지 등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그도 역시 설렘을 감추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잠들기 전 그녀는 조용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들이 좋은 인연을 만난 것에 대한 감사함과 앞으로의 만남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봄밤의 서늘한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내일이 되면 친구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하며 그녀는 달콤한 꿈나라로 빠져들었습니다. 설렘과 기대로 가득했던 며칠이 지난 후 그녀는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온다는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남편도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여 함께 첫 만남을 기다렸습니다. 여보, 곧 올 시간이네요.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긴장된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었고 아들과 함께 들어서는 여자를 보았습니다. 단정하고 지적인 첫인상의 여자였지만 그녀는 순간 무언가 다른 점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정은이라고 합니다. 정은의 인사말에는 듣기 좋은 목소리와 함께 세련된 분위기가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예비 며느리의 나이가 생각보다 꽤 있어 보인다는 것이 걸렸습니다. 거실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나누던 중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올해 39이에요. 순간 그녀와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들보다 6살이나 많다는 사실에 그녀는 말을 잃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도 동은 씨와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더라고요. 제가 선배였네요. 정은의 말에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보다 6살 많은 나이도 충격적인데 같은 고등학교 선배라니. 남편은 커피잔을 들다 말고 굳어버렸고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동안 상상해왔던 예비 며느리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식탁 위에 올려진 음식들을 바라보며 오늘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평소와 다르게 말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나이 차이만이 아닌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였다는 사실이 더욱 당황스러웠던 것 같았습니다. 식사 자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이어졌고 가끔씩 들리는 수저 소리만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동훈아, 이건 좀. 남편이 무거운 입을 열려고 할 때 그녀는 재빨리 말을 가로챘습니다. 비록 충격적인 상황이었지만 첫 만남에서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첫 인사니까 천천히 이야기 나눠보는 게 어떨까요? 그녀의 말에 정은은 감사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수많은 걱정과 고민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차이, 같은 학교 선후배라는 관계, 그리고 앞으로 주변 사람들의 시선까지.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하루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녀에게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긴장된 첫 만남의 식사 자리에서 그녀는 최대한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나이 차이에 대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더욱 놀라운 이야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 정은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사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정은의 떨리는 목소리에 그녀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순간 식탁의 공기가 무거워졌고 모두의 시선이 정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한 번 결혼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그만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잠시 숨이 멎는 것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들이 급하게 나섰습니다. 정은 누나는 24살에 결혼했다가 1년 만에 성격 차이로 헤어졌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한 게 실수였대요. 그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9의 나이도 같은 학교 선배라는 사실도 충격적이었는데 이혼녀라니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말을 잃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정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정은의 고개 숙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이,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여보, 남편이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너무 많은 사실이 밝혀진 것 같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음식들이 차갑게 식어가는 동안 그녀의 마음도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정은 누나의 과거에 대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아요. 지금의 정은 누나만을 보고 싶어요. 이동훈의 말에는 단단한 결심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남편의 마음 속에는 이미 깊은 고민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주변의 시선과 자식의 앞날에 대한 걱정이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이동훈과 정은이 돌아간 후 그녀와 남편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과 현실적인 걱정 사이에서 그들은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폭풍우 치는 바다와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동훈이가 남편의 목소리에는 깊은 근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둘 다 쉽게 말을 잇지 못했지만 서로의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할지 아니면 반대해야 할지 그 결정의 무게가 그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아들의 앞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봄밤의 차가운 공기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충격적인 첫 만남이 있은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동생의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 내가 은연이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여동생의 떨리는 목소리에 그녀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동훈이가 만난다는 정은 씨. 은연이 동창이래. 은연이가 그 사람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나한테 전화했어. 그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조카는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일하는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그런 은연이가 정은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은연이가 뭘 하던? 언니,
그 사람 이혼 이야기가 좀 복잡해. 성격 차이가 아니라 여동생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전 남편이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져서 도망갔대. 정은 씨가 그 빚을 다 떠안았다고 하더라고. 은연이 말로는 학교 다닐 때도 똑똑하고 착한 애였는데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고생만 실컷 했대. 그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이 들려준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이라는 설명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언니, 정은 씨가 그 후로 혼자서 열심히 살았대. 야간대학도 다니고 자격증도 따고 지금 다니는 회사도 처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래. 여동생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은이 자신의 과거를 숨긴 것에 대한 서운함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아픔을 겪고도 묵묵히 자신의 삶을 읽어온 모습이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왜 동훈이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부끄러워서 그랬을 거야, 언니. 은연이 말로는 정은 씨가 학교 다닐 때도 자존심 세고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대. 그날 밤 그녀는 남편에게 여동생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남편도 그녀처럼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걸까요? 남편의 질문에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처럼 그녀의 마음속에도 수많은 생각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며느리가 우리한테 차근차근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했던 걸지도 몰라요. 그녀의 말에 남편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나이 차이나 이혼 경력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정은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예비 며느리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연민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잠들기 전 그녀는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동훈아, 주말에 시간 되면 집에 와서 이야기 좀 하자꾸나. 이제 그녀는 정은의 진실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듬날 걱정스러운 마음에 잠을 설치던 그녀에게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여동생의 딸 은연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모, 제가 이걸 말해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은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여자 2명의 자녀가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딸과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나이 차이, 이혼, 그리고 이제는 2명의 자녀라니. 그녀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은연아, 그게 정말이니? 네, 이모. 제가 직장 동료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혼 과정도 순탄치 않았대요. 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전 남편이 빚을 지고 도망간 후에 정은 언니가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느라 너무 힘들었대요. 한 번은 시아버지가 찾아와 아이들을 데려가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시아버지랑 대판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왜 아들은 이런 중요한 사실들을 숨겼을까? 아니, 어쩌면 아들도 모르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모, 하지만 정은이 정말 훌륭한 어머니래요. 힘든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잘 키웠고 지금은 둘 다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대요. 은연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갑자기 떠오른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아들이 이 아이들의 새로운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겪어야 할 수많은 어려움들. 여보, 집에 돌아온 남편을 보자마자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남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지만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두 아이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아들에게도 큰 부담일 것이고 그 아이들 역시 새로운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동훈이를 당장 불러야겠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득 정은의 힘겨웠을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겪었을 고난과 좌절, 그리고 그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의 삶을 일궈낸 강인함. 아니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정은이가 직접 이야기할 때까지. 그녀의 말에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미래, 정은의 과거, 그리고 두 아이들의 운명이 그녀의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결혼이 아닌 한 가정의 재건이라는 더 큰 과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아들의 아파트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버스에 몸을 실은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고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타는 동안 그녀의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것이 참 묘했습니다. 그녀가 아들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마침 문이 열리며 정은과 한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한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어머님. 정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녀 옆에 초등학생 아이는 낯선 할머니를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이 할머니 누구야? 아이의 순수한 목소리가 무거운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깔끔한 교복 차림의 아이는 또래보다 조금 큰 키의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민수야, 이분은 정은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문득 이 상황이 정은에게도 얼마나 힘든 순간일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동훈이는 집에 있니? 그녀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 네, 지금 막 일어났어요. 제가 민수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오려던 참이었는데 그 순간 집 안에서 이동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아들이 문가에 나타나자 상황은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정은 그리고 민수가 마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갑자기?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민수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엄마, 나 학교 늦겠어. 순간 정은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 아이의 엄마로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려는 여자로서 정은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래. 학교에 늦으면 안 되지. 세아가 민수 먼저 학교에 데려다 주고 와라. 우리는 천천히 이야기하자. 그녀의 말에 정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정은은 그녀에게 고개를 숙이고 아이를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집으로 들어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방금 전 마주친 현실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민수의 맑은 눈빛과 정은의 필사적인 모성을 보며 그녀의 마음 한켠에 작은 이해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동훈아, 우리 이제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구나. 거실에 앉으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과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정은이 돌아온 자리는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전경을 바라보며 이 아파트를 아들에게 결혼 선물로 주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이런 상황이 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모든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제 아이들은 지금 전 남편이 키우고 있어요. 아이들 아빠가 재혼을 하고 안정을 찾은 뒤에 그녀는 정은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럼 방금 본 아이는 뭐야? 왜 같이 있는 건데? 그건 이번 주만 제가 돌보기로 했어요. 전 남편이 출장을 가서 정은의 말이 이어질수록 그녀의 실망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진실을 숨기고 거짓말로 포장하려 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동훈아,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은 내 아버지와 내가 너의 결혼을 위해 마련해 준 거야. 우리 가족의 미래를 생각해서.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 내가 휘말리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구나. 나는 내 어미로서 강력하게 반대한다. 이동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정은 누나의 과거가 어떻든 지금은 과거라고? 이게 무슨 과거니? 지금도 진행 중인 현재 아니니? 거짓말로 시작한 관계가 어떻게 믿음을 줄 수 있겠어? 그녀의 날카로운 지적에 정은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만이 그들 사이를 맴돌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더 이상 말하지 마. 넌 우리 아들한테 거짓말했어. 이 집은 우리 가족의 소유야. 내가 이곳에서 아이를 돌보며 우리 아들과 같이 사는 걸 절대 용납할 수 없어.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정은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이동훈은 어머니와 정은 사이에서 갈등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제발. 동훈아, 이제 그만 정신 차리렴. 내가 이런 상황에 휘말리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집어들며 마지막으로 정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실망감과 분노,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모성애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너도 엄마니까 이해하겠지. 자식을 위해서라면 때론 이렇게 차갑게 굴어야 할 때도 있는 거야.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아들의 만류하는 소리도 정은의 흐느끼는 소리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결단은 확고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녁 무렵 거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그녀의 귀에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차분하고 예의 바른 아들이 내는 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거친 노크 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이 붉어진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는 도대체 뭘 안다고 그러는 거야? 아들의 격앙된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동훈아, 너 지금 어미한테 하는 말버릇이 그게 뭐니? 그녀가 놀라서 말했지만 이동훈의 분노는 이미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말버릇, 지금 그게 중요해요. 엄마가 정은 누나한테 한 말이 얼마나 모욕적인 줄 알아요? 내 집에까지 찾아와서 그런 식으로. 엄마가 그렇게 독선적인 사람인 줄 몰랐어요. 내 집이라고? 그 집은 우리가 내 결혼을 위해 마련해준. 그래서 뭐요? 그 집이 엄마 거니까 내 인생도 엄마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엄마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남편이 급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평소 온화한 성격의 남편도 아들의 태도에 화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후레자식이! 너 지금 제정신이야? 어디서 부모한테 그런 식으로 말대꾸를 해? 제정신이요. 아빠도 결국 똑같은 사람인 거 알아요. 33이나 된 아들을 아직도 어린애 취급하면서 내 인생은 전혀 신경 안 쓰고 체면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할 며느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녀는 충격을 받은 채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모습을 보이는 아들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너
그 이혼녀랑 살겠다고 우리 부모를 이렇게 대하는 거니? 정신 차려. 이 미친놈아. 너 그 여자 감당할 수 있어? 애 딸린 이혼녀라고. 그 여자는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운 사람이야. 엄마, 그 이혼녀라는 말 좀 제발 그만해요. 정은 누나 엄마가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만한 사람 아니에요. 난 엄마가 이렇게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인 줄 몰랐어요. 엄마는 정은 누나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기나 해요. 편견? 그래. 난 내가 보는 것처럼 세련되지 못하고 꽉 막힌 엄마야. 하지만 그 여자가 얼마나 많은 걸 숨기고 있는지 너는 알기나 해. 아이들이 둘이나 있는 여자야. 내가 그 아이들까지 다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 숨기고 있다고요? 엄마야말로 얼마나 많은 걸 숨기고 살았는지 생각해보세요. 아빠한테 반대하던 외할머니 달래려고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엄마도 결혼할 때 완벽하지 않았잖아요. 그녀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래전 자신의 결혼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이 아들의 입을 통해 들려오자 그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너 그걸 어떻게? 이모한테 다 들었어요. 엄마도 결혼할 때 거짓말했으면서 왜 정은 누나한텐 그러는 거예요? 위선자처럼 엄마는 자기 행복을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되고 다른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어쩌고 저째? 키워놨더니 뭐라고? 내가 감히 어미를 이렇게 몰아붙여? 남편이 고함을 쳤지만 이동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격앙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던 난 정은 누나랑 결혼할 거예요. 엄마가 반대하든 말든. 그리고 그 집이 그렇게 아까우면 당장 돌려드릴게요. 내가 월세라도 살면 되죠. 차라리 그게 더 떳떳해요. 너 정말 부모 버리고 그 여자랑 이제 와서 우리가 널 위해 한 모든 게 다 무슨 족쇄처럼 느껴지는 거니? 네, 그럴 거예요. 차라리 부모 없는 게 나아요. 이런 식으로 내 인생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부모라면 난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남의 사정은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만 판단하면서. 아들의 마지막 말은 그녀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다고 자부했던 그녀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정말 나쁜 어머니였던 것만 같았습니다. 당신들이 날 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나갈게요. 이제 더 이상 이 집에 오지 않을 테니 편하게 사세요. 그동안 해준 거 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질게요.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거실에는 깊은 정적만이 남았고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깊게 내쉬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한 걸까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이제는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어둠처럼 그들의 마음도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며칠 후 그녀와 남편은 아들을 불러내 마지막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도심의 한 커피숍, 창가 자리에서 마주 앉은 세 사람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동훈아, 이제 정신 좀 차렸니? 남편이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동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전 이미 제 뜻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차가운 아들의 말투에 그녀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아빠라고 불렀던 아들이 아버지이라는 말을 쓰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들 사이에 벽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내 뜻은 알았다. 그럼 이제 우리 뜻도 들어봐야겠지. 남편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이야.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증여세는 우리가 다 냈지. 우리는 내가 좋은 집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바라며 이 집을 마련했어. 아들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건지. 내가 그 여자와 결혼을 강행한다면 우린 이 집을 회수하겠다. 부모 허락 없이 하는 결혼에 우리 재산을 줄 수는 없어. 아빠,
이동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앉아라. 남편의 단호한 목소리에 이동훈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부들부들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게 마지막 통보다. 그 여자와 헤어지면 지금처럼 살면 되고, 결혼을 고집한다면 집을 비워줘야 해. 정말 그렇게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이를 악무는 아들의 모습에 그녀의 마음도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짐 정리해서 나가겠습니다. 동문아, 그녀가 놀라서 소리쳤지만 이동훈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그 집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가져가세요. 전정은 누나와 함께 살 작은 집을 구하면 됩니다. 월세방이라도 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내가 정말 그 여자랑 살면서 남의 자식까지. 남의 자식이라뇨? 그 아이들도 이제 제 가족이 될 사람들이에요. 엄마는 가족이란 게 뭔지 모르시나 봐요. 동문아,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렴. 이게 다 너를 위해서. 제 행복을 위해서라고요. 그런데 왜 전 하나도 행복하지 않죠? 이동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주말까지 짐 정리하고 열쇠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는 꾸벅 인사를 하고는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뒷모습이 이렇게 쓸쓸해 보인 적이 있었을까요? 여보, 이러다 정말 아들 잃는 거 아닐까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남편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커피숍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도 어둡고 무거운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쩌면 좋죠. 우리가 너무 심했나요?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그는 등기부등본이 든 봉투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 그녀는 남편을 따라 일어섰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회의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흐린 토요일 아침 그녀와 남편은 아들이 살던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약속대로 열쇠를 가져다 준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이삿짐 트럭이 보였고 그 옆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아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문아, 그녀가 다가가려 하자 남편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냥 너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겠어. 아들은 마지막 짐을 트럭에 싣고 있었고 정은도 그의 곁에서 돕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정은이 그들을 발견하고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아파트 열쇠와 등기부등본입니다. 동은 씨가 전해달라고. 정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받아들었지만 차마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동문이 잘 부탁해.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정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멀리서 아들이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셔요, 이제.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에 그녀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3년을 키워온 아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낯설게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동문아, 엄마가. 제발 가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잖아요. 아들은 고개를 돌린 채 말했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그녀는 보았지만 더 이상 손을 내밀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잡아 돌렸습니다. 그들이 주차장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돌아본 아파트 앞에는 이미 이삿짐 트럭이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도 그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모두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그들은 한동안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거실에 놓인 가족 사진을 보자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잘못한 걸까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을 보니 남편도 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들이 돌려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열쇠와 함께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동안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은 채 흐느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흐렸고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 소리가 그녀의 흐느낌 소리와 섞여 쓸쓸한 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집 안 곳곳에 남아있는 아들의 흔적들이 그녀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어린 시절 찍은 사진들, 상장들, 그리고 얼마 전까지도 가득했던 아들의 목소리. 이제 이 모든 것이 추억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그녀를 절망스럽게 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삶은 겉보기에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갔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아들의 빈자리가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는 수없이 아들의 전화번호를 눌렀다가 취소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면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추석과 설날, 아들의 생일까지 모든 특별한 날들이 그녀에게는 고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동훈이한테서 연락 없었나요? 매일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올 때마다 그녀는 같은 질문을 던졌고 남편은 매번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내던 남편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지쳐 보였습니다. 서재에 틀어박혀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술을 마시는 횟수도 잦아졌습니다. 아들의 소식을 아는 것은 오직 여동생을 통해서였습니다. 조카 은연의 친구가 정은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작은 월세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는 것, 정은의 아이들과도 잘 지내고 있다는 것, 그런 일방적인 소식들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언니, 동훈이가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살고 있대. 여동생의 전화를 받던 날, 그녀는 하루 종일 눈물로 보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순간이 지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집 안의 물건들도 하나둘 자리를 옮겨갔습니다. 아들의 방은 문이 닫힌 채 먼지만 쌓여갔고 거실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도 장식장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 신발장에 놓여있던 아들의 운동화도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횟수는 더욱 잦아졌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이면 그녀는 아들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된 선택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저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달라는 기도로 바뀌어 갔습니다. 봄날의 벚꽃이 흩날리는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시장에서 정은과 그녀의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민수는 더 자란 모습이었고 중학생 딸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고 웃음소리가 시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다가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우리 동훈이도 저렇게 웃고 있겠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처음으로 아들의 선택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깊은 상처와 후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계속해서 똑딱거리며 돌아갔고 계절은 변했지만 그녀의 마음 속 시간은
그날 아들이 떠난 순간에 멈춰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의 머리카락은 더욱 하얗게 변했고 그녀의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아들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그녀는 아들의 어린 시절 앨범을 펼쳐보며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깊어가는 가을의 어느 저녁,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돌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동훈이한테 연락해봐. 남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그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들 이야기만 나와도 굳어지던 남편의 표정이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후배 아들 결혼식에 다녀왔어. 그런데 신랑 입장할 때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자기 우리 동훈이 생각이 나더라고. 우리가 너무 완고했던 것 같아.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그녀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당신 정말 동훈이한테 연락해봐도 되나? 그래, 이제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것 같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수없이 눌렀다 지웠던 그 번호를 이제는 정말로 누르려고 하니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낯설어진 아들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동훈아, 엄마야.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전화를 끊어버릴까봐 가슴을 졸였습니다. 네,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훈아, 미안해. 엄마가, 아버지도 우리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 전화기를 든 그녀의 손이 떨렸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잠깐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또다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숨조차 쉬지 못한 채 아들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연락드릴게요. 통화를 마치고 그녀는 남편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의 마음을 짓눌러 왔던 무거운 바위가 조금씩 들려 올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요. 남편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아들의 선택을 인정하고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단풍잎이 붉게 물들어가는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주말 약속한 카페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그녀의 마음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은과 함께 온다던 아들이 혼자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그녀는 의아했지만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에 반가움이 앞섰습니다. 동훈아,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아들이 먼저 손을 저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헬쑥했고 눈가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앉아 계세요, 어머니. 아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정은이는 왜 안 왔니? 그녀의 물음에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오랫동안 참았던 것을 터뜨리듯 말을 꺼냈습니다. 정은 누나와는 2달 전에 헤어졌어요. 순간 카페의 소음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 전 남편이 다시 나타났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가겠다고. 정은 누나가 아이들을 위해서 다시 합치기로 했대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연락도 못 드리고 죄송해요.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그제야 그녀는 아들의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과 수척해진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동훈아, 그녀가 아들의 손을 잡으려 하자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고 제 고집대로만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고 정말 죄송해요. 남편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가 꿈꾸었던 가정의 모습, 그가 믿었던 사랑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렸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니? 남편의 질문에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회사도 그만두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어요.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강하게 자신의 선택을 밀어붙였던 아들이 이제는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랬잖니라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고 그저 괜찮다는 말조차 너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동훈아, 집으로 돌아오렴. 긴 침묵 끝에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고 곧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카페의 창밖으로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등을 조용히 쓰다듬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질책보다는 포옹이 더 필요한 순간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들이 집에 들어오기로 하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차츰 일상으로 돌아온 아들이 어느 날 저녁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무거운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엄마, 사실 정은 누나가 헤어지자고 한 진짜 이유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은 누나가 부모님이 아파트를 주지 않으시니 앞으로의 생활이 불안하대요. 아이들 교육비도 들어가는데 월세로는 힘들다고. 그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이 나타났을 때 미국에 집도 있고 사업도 다시 안정됐다고 하니까 아들의 말이 이어질수록 그녀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동훈 씨, 미안해요. 하지만 전 이제 더 이상 불안정한 삶은 살 수 없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안정된 생활이 필요해요. 라고. 남편이 탁자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결국 돈 때문이었단 말이냐? 여보, 그녀가 남편의 팔을 잡았지만 이미 터져 나온 남편의 분노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옳았어. 처음부터 그 여자는 내 아파트를 노린 거였어. 우리가 아파트를 안 주니까 바로 전 남편한테 돌아가는 걸 봐. 아빠,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들이 벌떡 일어났지만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정은 누나가 경제적인 걸 많이 걱정하는 거. 하지만 제가 더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고 순수했던 그녀의 아들이 이렇게 아프게 현실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월세방에서 살면서 정은 누나가 점점 변해가는 게 보였어요. 아이들 학원비 때문에 고민하고 생활비 때문에 밤마다 한숨 쉬고 결국 전 남편이 나타났을 때 누나는 선택을 했네요.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지막에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동훈 씨는 너무 순수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아요. 전 이제 사랑보다 현실이 더 중요해요. 라고.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선택이 어쩌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동훈아, 엄마가 아니에요, 엄마.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오히려 이렇게라도 정은 누나의 진심을 알게 된 게 다행일지도 몰라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거실을 물들이는 동안 그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그저 침묵했습니다. 때로는 말로는 위로할 수 없는 상처가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노을이 완전히 저문 후에도 그들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가리킬 무렵 아들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눈이 멀었었나 봐요. 그때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하시는데도 제 고집만 부리고 심지어 부모님께 그런 말씀까지 드리고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엄마가 처음 집에 찾아오셨을 때 아이를 보고 놀라신 그 표정
이제야 이해가 돼요. 전정은 누나의 겉모습만 보고 진심은 보지 못했어요. 그녀는 아들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뺏기고 나가겠다고 했던 그때 얼마나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았을지 생각할수록 너무 부끄러워요. 남편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체면을 생각해서 그렇게 반대하신 거였는데 전 아버지를 이기적이라고 오해했어요. 제가 정말 이기적이었네요. 밤이 깊어갈수록 아들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눈먼 사랑을 했는지, 부모님의 걱정을 무시하며 얼마나 아집을 부렸는지, 모든 이야기가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제 와서 돌아보니 정은 누나는 처음부터 계산적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을 서두르고 아이들 얘기는 뒤로 미루고 제가 그걸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그녀는 말없이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때로는 이런 쓰린 경험이 있어야 진정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달빛이 거실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속 응어리도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후회와 반성이 그동안 쌓였던 부모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주고 있었습니다. 동훈아, 이제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렴. 아침 식사 자리에서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의 대화 이후 그들은 아들에 대한 마음을 정리한 듯 했습니다. 아버님, 전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 집에서 저는 아들의 말을 남편이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 내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뉘우칠 줄 안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녀도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거들었습니다. 그래, 동훈아. 그 집은 원래 내 것이었어. 엄마 아빠가 한때의 화로 내 것을 뺏은 게 잘못이었어. 하지만 어머니, 이제 그만 자책하렴. 넌 우리 아들이고 그 자리는 언제나 내 자리야. 남편이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아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파트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니,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선택을 하거라.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남편의 말에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맹목적인 열정이 아닌 성숙한 이해와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렴. 이제는 내 판단을 믿는다. 그녀의 말에 아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분간은 결혼 생각 없어요. 어머니, 제가 먼저 더 성장해야 할 것 같아요.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식탁에 앉은 새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가 줄어들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그들의 관계처럼 때로는 멀어졌다가 때로는 가까워지는, 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그런 그림자처럼. 이제 주말마다 집에 와서 밥 먹어야 해, 알겠지? 그녀의 말에 아들이 활짝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어느 날 오후, 그녀와 남편은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서류를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진짜 내 집이 되는 거야. 법무사 앞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아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이래도 될까요? 당연하지. 이게 우리가 내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남편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내 진지한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동훈아, 이제부터는 내 인생에 더 이상 참견하지 않을게. 우리가 너무 많이 간섭했던 것 같아. 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우리는 답을 정해주려고만 했지. 내가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기다려주지 못했어.
그녀도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너의 선택은 내가 하는 거야. 좋은 선택이든 나쁜 선택이든 그건 내 몫이야. 우리는 그저 내가 넘어질 때 잡아줄 수 있는 울타리 정도만 되어줄게. 법무사가 건네는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울지 마라.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할 때야. 우리는 이제 뒤에서 지켜보기만 할 테니. 그녀는 아들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유난히도 맑았고 거리의 나무들은 새순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동훈아, 이제 내 길을 가렴. 다만 한 가지, 힘들 때면 언제든 집으로 오렴. 엄마는 항상 문을 열어둘게. 법무사 사무실을 나서는 길. 그들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그들의 마음도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주말에 꼭 집에 와서 밥 먹어야 해. 그녀의 말에 아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이번엔 제가 요리해드릴게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그들의 모습이 봄날의 햇살 아래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초여름이 되었을 때 그녀는 아들과 함께 집 근처 공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요즘 들어 많이 생각하게 돼요. 뭐가 그렇게 생각이 많아졌니?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요. 전에는 제가 정은 누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 아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실은 외로움을 달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정은 누나도 안정을 찾고 싶었던 거고요. 벤치에 앉으며 아들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것 같아요. 그녀는 아들의 얼굴에서 깊어진 생각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충동적이고 맹목적인 청년의 얼굴이 아닌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한 어른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도 많이 배웠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내 선택을 이해하려 하지도 않고 내 기준으로만 판단했으니까. 엄마도 많이 부족했어. 아니에요, 엄마. 결과적으로 보면 엄마 말씀이 다 맞았잖아요. 결과가 맞았다고 해서 과정마저 옳은 건 아니야. 엄마도 이제야 알겠어. 자식을 사랑한다는 게 자식의 모든 선택을 내가 해주는 게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라는 걸. 저녁 노을이 공원의 나무들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님도 많이 달라지셨어요. 요즘은 제 의견을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 내 아버지도 많이 반성하셨어. 체면이나 면목 같은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아들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정은 누나도 이번 일을 통해 뭔가를 깨달았겠죠? 그럴 거야. 어쩌면 그녀도 자신만의 교훈을 얻었을 거야. 안정적인 삶이 결코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그녀의 말에 아들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대로 성장한 거네요. 전 이제 알 것 같아요. 진정한 사랑은 서두르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상대방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도요. 해가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이런 아픔이 있어야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그녀와 남편은 부모로서의 겸손함을, 아들은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그리고 정은은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 각자의 교훈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니? 천천히 가려고요. 제 자신부터 먼저 더 단단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진짜 사랑이 찾아오면 그때는 더 성숙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어오며 공원의 나무들이 조용히 흔들렸고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새로운 희망처럼 들려왔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깊어갈 무렵 그녀는 베란다에서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어김없이 집에 들러 함께 식사를 하는 아들의 모습에서 그녀는 조금씩 달라지는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동훈이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거실에서 신문을 보던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요즘은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지난번엔 팀장님께 칭찬도 받았다고.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그 시간이 오히려 아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지난번에 동훈이가 그러더라고요. 이번 일이 자기한테는 큰 공부였다고. 때로는 이런 아픔도 필요한 거였나 봐요. 남편이 신문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많이 배웠잖아요. 자식을 믿고 기다리는 법도 배웠고. 그녀는 창밖으로 날아가는 단풍잎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지난날의 아픔이 저 낙엽처럼 바람에 흩어져 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제는 동훈이가 처음으로 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결혼도 차근차근 준비해보고 싶다고. 정말요? 그런 말을 했어요? 네. 하지만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겠대요. 자기 자신부터 더 성장하고 난 뒤에.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들의 성장이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그 성장통이 너무 아팠을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렸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동훈이를 더 믿어줘야 할 것 같아요. 자기 길을 찾아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우리의 몫이겠죠? 남편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진짜 부모가 된 것 같네요. 자식을 놓아주는 법을 배웠으니. 석양이 물들인 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모진 풍파를 견디고 난 뒤의 고요함처럼 그들 가족에게도 이제 평온한 시간이 찾아올 것이라고. 아들에게 닥쳤던 이 시련이 앞으로 그가 살아갈 날들의 단단한 밑거름이 되어줄 것이라고. 동훈이가 앞으로는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예요. 이제는 우리 아들이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가을 저녁의 선선한 바람이 베란다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결에 그녀의 마음속 걱정도 함께 날아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희망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